머리 위로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올려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걸까? 저 수많은 별들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걸까요? 그 끝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끝없이 솟구치면 눈앞엔 아득한 심연이 펼쳐지고 그 거대한 규모에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 뇌는 그런 엄청난 스케일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무한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경계가 있어야 안심하죠. 어딘가 끝이라는 선이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방도 그렇고, 테이블도 그렇고, 의자도, 창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발걸음으로 재고, 줄자 같은 걸로도 어쨌든 우리는 뭔가를 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끝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집은 벽에서 멈추고, 길은 교차로에서 끝나며, 도시는 외곽에서 사라집니다. 심지어 지평선조차 무언가의 경계처럼 느껴지죠. 우리는 모두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거대한 것, 바로 우주의 크기를 알고 싶어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우주의 크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곧 뇌가 그 생각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전체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없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우주는 상상하기엔 너무 크고 직관적으로 파악하기엔 너무 낯선 존재예요.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의문에 대해 과학이 어떤 해답을 내놓고 있는지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들이 왜 하나같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지까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무한한 우주.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주에는 애초에 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념 자체로서의 끝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어디를 보든 어디까지 날아가든 그 공간은 끝없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생각이야말로 우리 사고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며 그 안에는 거대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라고 해야 더 정확할 거예요. 그 점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만약 우주가 정말로 무한하다면 우주의 어느 한 지점도 특별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물질의 배열은 언젠가 반드시 어딘가에서 반복되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해, 이 지구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한에는 물리학적인 역설이 숨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른바 베켄슈타인 경계라는 개념입니다.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유한한 공간에는 정보의 양이나 입자의 배열 가능성에도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점이죠. 우주가 무한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물질 조합이 아무리 방대하더라도 유한하다면 같은 배열이 반복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무한한 세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비유가 있죠. 원숭이가 키보드를 무작위로 계속 두드리면 언젠가는 전쟁과 평화를 포함한 모든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은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이야기지만요. 지구나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정한 거리마다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복제본이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무한이라는 말은 더 이상 아름답게 들리지 않기 시작하죠. 오히려 그 개념은 정신적으로 버거울 정도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주 속에서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도 특별한 존재도 아닌 그저 무한히 존재하는 가능성들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다중우주, 멀티버스. 무한한 우주라는 개념이 너무 직설적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더 섬뜩한 또 하나의 가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우주가 단 하나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가설은 여러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인 중첩 상태, 즉 슈퍼포지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휴 에버렛이 제안한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양자의 불확실성은 더 이상 단순한 수학적 추상 개념이 아닙니다. 이 이론에서는 모든 양자적 사건과 입자의 모든 선택이 현실을 수없이 많은 갈래로 나눠버린다고 봅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분기하고
그 결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른 역사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어딘가의 다른 우주에서는 지금의 여러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길을 택하고 다른 방식에 도전하고 그 인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따라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설이 지닌 섬뜩함은 무엇일까요? 특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에게는 이 생각이 상당한 불안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신의 뜻이며 내 인생은 단 하나뿐인 올바른 길이라는 확신과 신의 가호를 받고 있다는 감각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모든 나의 역사에서 주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나 전체를 동시에 인식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통합된 자아라는 감각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이론은 그런 불안이나 혼란만큼이나 어쩌면 위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가설은 한 번쯤 곱씹어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거품 우주, 버블 유니버스. 다중우주 이론에 따르면 셀 수 없이 많은 세계가 존재하며 그 모든 세계는 서로 나란히 공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개념에는 훨씬 더 냉혹한 버전이 존재하는데요. 이 이론에서도 수많은 우주들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새로 태어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품 우주 이론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어떤 국지적인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끓는 액체 속에서 문득 생겨나는 하나의 거품처럼 말이죠. 다중우주는 비유하자면 질서정연하게 정리된 선택지들의 목록과도 같습니다. 어딘가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능성들의 모음이죠. 반면 거품우주가 그리는 세계는 혼돈 그 자체, 끝없는 우주적 생성의 과정입니다. 거품이 생겨나고 팽창하다가 때로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결국에는 반드시 터져 사라지고 말죠. 게다가 각각의 거품은 저마다의 독립적인 물리법칙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거품이 탄생한 순간의 조건에 따라 우연히 정해지는 것이라 합니다. 이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불안정성인데요. 그것이 이 세계의 본질이죠.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또한 이 거대한 우주적 끌어오름 속에서 잠깐 등장한 매우 일시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다중우주 이론이 어쩌면 세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했다면 거품 우주 모델은 훨씬 더 냉정합니다. 우리의 세계는 생겨났던 그 순간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게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그램 우주. 이제부터는 훨씬 더 파격적이고 이국적인 가설로 들어갑니다. 이 이론은 우주의 크기를 확대하는 대신 그 본질 자체를 훨씬 더 기이하게 만들어버리죠. 바로 홀로그래픽 원리인데 이 생각에서는 크기라는 개념 자체가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3차원 세계라고 믿고 있는 현실은 사실 단순한 투영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홀로그램 이미지처럼 입체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면에 기록된 정보일 뿐이라는 이야기죠. 언뜻 들으면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이론에는 엄연한 물리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블랙홀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물리학적 수수께끼에서 출발한 개념입니다. 과학자들이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간 정보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문제를 탐구하던 중 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블랙홀의 표면에 기록되어 있는 듯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원리가 블랙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도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이론이 옳다면 안쪽, 깊이, 먼 거리 같은 개념들은 더 이상 근본적인 의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가 실은 훨씬 더 본질적인 무언가의 전개도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어쩌면 우리 마음에 꽤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단지 투영이나 그림자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는 건 누구라도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림자는 언제나 불완전한 것이니까요. 투영이란 원래 대상의 일부 모습만을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투영은 언제나 2차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이론에서는 크기라는 개념 자체가 더 이상 절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우주는 상상조차 안 될 만큼 거대할 수도 있고 반대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낮은 위치에서 빛을 비췄을 때 작은 막대기에서도 길게 그림자가 뻗어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처럼 우주를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뇌가 그것 말고는 다른 방식으로는 인식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초거대 우주. 이번에는 앞의 내용들과는 정반대로
홀로그램도 투영도 등장하지 않는 아주 현실적인 이론을 소개해 볼게요. 사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더 광대합니다.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은 결코 우주의 경계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의 한계일 뿐이죠. 이른바 우주론적 지평선이라 불리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주 전체에서 보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아주 좁은 틈새로 우주를 엿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현재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약 46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평선 너머에는 어떤 것이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460억 광년 바깥의 공간 역시 당연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단지 그 너머에서 오는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영원히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것은 우주 초기에 일어난 엄청난 속도의 급격한 팽창 때문입니다. 빅뱅 직후의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공간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빛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일부는 그 당시와 같거나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계속 팽창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팽창 속도와 우리로부터의 거리를 연결해주는 허블 법칙에는 상한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은하들은 그곳에서 오는 빛이 도착하기도 전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하들을 앞으로도 영원히 볼 수 없을 겁니다. 설령 인류가 수백만 년을 더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설령 빛의 속도에 한없이 가까운 속도로 날아다닐 수 있게 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추정조차도 우주 전체의 크기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수백 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이론의 일부 모델 계산이 맞는다면 그 차이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입니다. 만약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오렌지 하나라면 전체 우주는 지구 전체,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진실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저 우주의 영역 어딘가에 얼마나 기묘하고 믿기 힘든 구조나 세계가 숨겨져 있을지조차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뭔가 참 안타깝고도 아쉬운 이야기 아닐까요? 어쩌면 이런 수많은 이론들이 말해주는 건 우주가 이상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사고가 가진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현실이 알기 쉬운 크기를 가져주길 바라는 존재니까요. 그래야 이해하기 쉽고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쉬우니까요. 하지만 우주가 굳이 우리 감각에 맞춰줄 의무도 이유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빛속을 떠다니는 먼지 위에 존재하는 겨우 이런 조그만 존재인 우리가 이토록 거대한 규모를 계산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우주 전체를 눈으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걸 이해하려는 우리의 시도야말로 우리를 단순한 입자의 덩어리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일지도 모르지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